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이 공천 추가 발표를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로써 정치 인생의 기로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초 홍준표 전 대표가 그 공천 신청을 했던 것은 밀양,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요 네 개가 한 지역구인 선거에 이 지역구에다 공천 신청을 했는데,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장에까지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수도권 험지 차출, 험지 차출을 요구했습니다. 험지로 출마할 것을 요구했었죠. 근데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는 나눴지만 험지 차출은 나는 당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험지 출마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여권이 김두관 의원을 경기도 김포에서 양산을로 배치했는데, 그 양산을에 가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과 맞붙겠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간을 꽤 끌었는데,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를 그래도 양산을 정도에 혹시 붙이지 않을까, 김두관 의원과,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전 대표를 이렇게 자른 이유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의 과거 대표를 해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해가면서 사실은 무수한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었습니다. 본인이 워낙 흔히 얘기하는 그냥 구어체 문장, 또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쓰는 그런 얘기, 뭐 이런 사투리,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뭐 장인어른 보고 뭐 영감탱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막말 프레임에 걸려서 홍준표 의원은 과거 2000년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투사 홍준표로 불렸습니다. 투사 홍준표. 그만큼 전투력이 있죠. 검사 출신인데다가 전투력 있는 현역 의원. 그래서 야당으로는 야, 홍준표가 정말 일당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투사 홍준표로 통했는데, 투사 홍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부터는 막말 프레임에 걸렸다. 그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컷오프 되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기로를 맞았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신한국당에 입당하게 된 것은 바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철원 당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황태자,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박철원 의원을, 당시 이제 박철원 의원을 슬롯머신 사건으로, 그건 뭐 여전히 하여튼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드라마도 모래시계, 이렇게 드라마까지 해서 모래시계 검사로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YS가 어찌 보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1996년 1월 달에 신한국당에 입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송파갑에 출마를 시켜서 송파갑에서 한번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동대문을에 재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때부터 동대문을에서 내리 3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려대 출신이다 보니까 강북에 어느 곳에 좀 출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고려대 근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그런 뜻을 홍준표 전 대표가 나는 당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홍준표 의원의 저격수적인 돌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던, 제가 그때 현장 취재를 한참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빛을 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역할이 빛났는데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까지 할 때도 그래도 투사 홍준표로서 꽤 그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부터는 그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본인이 계속해서 막말 프레임에 걸렸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로서 대권 후보로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에 부닥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양산을 정도는 주는 게 어땠느냐 뭐 이런 아쉬움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마도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엄격한 잣대가 홍준표, 김태호에서 꺾여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회의 그 어찌 보면 뭐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이 문제는 자 그러면 과연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함으로써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인생의 기로에 선 것은 틀림없는데 자 그러면 후임자로 예를 들어서 양산을에 누구를 내보내서 김두관 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김태호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기에 김태호 의원을 컷오프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공천했을 때 거기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뭐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일단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근데 이 컷오프 되기 전부터 홍준표 전 대표는 만약에 컷오프 되면 공천에서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반응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2016년 이해찬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2016년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부터 컷오프를 당하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당시 민주당이 공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나중에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정치 인생의 기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이제 아마도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향이라면 양산을이 아니고 최초에 있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 지역으로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역에서 과연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홍준표 전 대표의 능력이죠. 어찌됐든 간에 홍준표 전 대표가 1996년에 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데 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모래시계 검사에서 화려하게 저격수 현역 의원으로 그렇게 새 출발을 정치 인생의 새 출발을 했는데 그 정치 인생이 지금 이제 24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역량은 본인이 가꾸어 나가기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 거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말 당선이 돼서 금의환영을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홍준표라는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높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막말 홍준표 이 이미지를 세탁하지 않고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쉽지 않은 험난한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정한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장까지는 이 막말이나 또는 저격수적인 이미지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당대표급 그 다음에 대선 후보급이 되면 그 이상의 품격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저 같은 현장 기자들이 보기에도 그 품격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좀 더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홍카레오라는 유튜브를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카레오라는 유튜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그 어떤 막말 홍준표 이미지를 다분히 많이 세탁을 해서 다시 정치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예상도 틀렸습니다. 틀리고 여전히 홍카레오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도 과거보다는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막말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하지 못했다. 세탁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유튜브 홍카레오라는 그 유튜브도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데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제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한테 놓인 길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정계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소속 출마 물론 양산을로 할 수도 있고 자기 고향이 원래 창녕입니다. 창녕인데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계속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인 그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하거나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무소속 출마 내지는 정계 은퇴인데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서 저는 뭐 거기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래통합당의 바람이 영남권에 분다고 할지라도 홍준표 브랜드를 가지고 적어도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부산 근처 뭐 대구 근처에서 저는 당선될 가능성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기로에 선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목표는 어차피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더 다하는 것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홍준표, 막말 홍준표라는 이미지를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이제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 홍준표가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공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선거 과정 이것이 막말 홍준표를 세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왜 내가 컷오프 됐는가. 어찌 보면 당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큰 그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큰 그림을 위한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편하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TK 아직 발표를 안 했죠. 면접은 다 했는데 그 3월 4일까지 면접을 마쳤습니다. 근데 3월 5일 오늘이죠. 오늘 3월 5일 저녁인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보다 아주 폭넓은 공천 배제, 컷오프, 물갈이 이걸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뭔가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권위가 서려면 몇 사람의 예외를 둬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희생양이 됐다. TK 물갈이를 위한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제가 보건대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홍준표 전 대표한테 더 씌워져 있던 그런 프레임을 과감하게 깨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도전 이것을 위한 첫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하고 그런 것이 본인의 길게 보면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홍준표의 기로에선 홍준표 이 최후의 선택이 주목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의 재기 또는 제2의 정치 인생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